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죠. 근데 오늘 일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에 최고위원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기본적인 일정 하나만 하고 원래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간담회를 한다. 뭐 이렇게 뭐 거의 예고가 돼 있었던 상태인데 그리고 뭐 거기서 측근 2명 정진상, 김용의 구속에 대한 입장 뭐 유감 표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기자간담회 자체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뭐 예정도 안 했으니까 취소도 아니겠죠. 오늘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신 그냥 이런저런 얘기, 원래 이제 모두 발언이라는 걸 하죠, 대표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 행사와 부당한 권력 남용이 우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의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닌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이다.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등등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는 이제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잘 아마 옛날 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남시장 때, 경기도지사 때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늘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 때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안 했다. 이거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왜 안 했을까요? 아마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이재명 대표 진영 내부에서 상당한 정도의 토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안 봐도 우리가 능히 짐작이 되죠. 자, 이걸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그럼 안 하면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내는 게 좋으냐, 그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는 그 정도로 가름할 것이냐, 아니면 뭐 별도의 뭐 그 거창한 기자간담회는 아니더라도 최고위원회 마치고 나오면서 뭐 기자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것이냐,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장단점 같은 것도 아마 분석을 해서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안 하는 거로 결론을 냈죠, 기자간담회를. 왜 그랬을까요? 자, 만약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 뭐 정치보복이다 또는 뭐 야당 파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본인은 집중적으로 했겠죠. 기자간담회에도 아시다시피 모두 발언이 있습니다, 대개.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들한테 기자간담회의 특징, 문답을 해야 되죠. 기자들이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는 측근들 구속되고 난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거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훌륭한 소설가는 못 되겠다, 뭐 앞뒤가 맞지 않는다, 뭐 창작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따져보시죠. 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뭐 등등, 그 다음에 뭐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뭐 이런 거 등등 다 합쳐서요.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팩트로 반박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는 팩트로 반박을 못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유동규의 지분이 있다. 이 부분 가지고 지금 대장동 재판에서든 뭐 굉장히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재명 지분이 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짐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없다, 물론 없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진상, 김용의 지분이 있는 부분, 있다는 뭐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씨의 진술에 대해서 없다.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봐서 안다. 이런 얘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런 얘기를, 그런 팩트로 반박을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백현동 이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제일 사실관계를 잘 아는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본인이 대장동 설계 뭐 이걸 다 인정한 바 있고요. 대장동의 모든 중요한 핵심적인 결정, 이거는 당시 성남시장이 했거든요. 성남시장이 사인 안 하면 어떤 형태의 대장동 개발도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알죠. 왜 대장동이 이렇게 됐는지 안다고. 근데 그거를 진실과 완전히 별개의 차원에서 본인이야말로 새로운 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면, 그렇지 않아도 다변, 달변, 이런 이재명 대표가 말이 길어지면 옛날 썼던 소설하고 지금 쓰고 있는 소설하고 안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팩트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만약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얘기한 이런저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겠죠. 그런데 기자들의 관심은 이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제1야당이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기자들 관심은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에 있죠. 검찰이 부르면 나갈 거냐? 그 다음에 대표직 안 내놓느냐? 그 다음에 당내에서 방탄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방탄이라는 데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대체. 대장동 배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어떠냐? 백현동 거기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인섭 씨라는 사람을 그 시행사가 영입하고 나서부터 집중적으로 용도 변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김인섭 씨한테 무슨 특혜를 준 적이 없느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대장동 관련해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장동이 총 15개 블록이거든요. 그런데 5개 블록을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가져갔습니다. 거기서만 해도 아마 3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그거에서 그거 이재명 대표가 사인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부에 보면. 그거 이재명 대표가 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게 배임이거든요. 명확한 배임이죠. 왜냐하면 민간업자가 3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추가로 이 배당금 말고 추가로 3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결제해 준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배임이죠. 아니, 그 뭐 1,000억 원 정도 무슨 공익 환수했다고요? 무슨 공원? 1,000억 원 환수해 놓고 3,000억 원 더 준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배임이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하고는 적어도 이 팩트에 관해서 제대로 된 질문, 답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질 텐데 안 하는 게 낫죠, 그런 건. 아마 이런 판단이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을 때 본인이 이런저런 모두 발언을 하고 기자들이 집중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러면 기사는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했다면 뭐 보나마나 이제 했다면 지금쯤 한 10시쯤에 시작해서 11시 반 뭐 이때쯤에 끝나면 한 오후 1시쯤부터 이제 막 기사가 쏟아질 텐데, 이제 이재명 대표 기자간담회 기사가 본인이 기사로 나오길 원하는 거는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 윤 정부 무능무책임이다 이렇게 될 텐데, 제가 기자를 해봤지만 아마 기사에는 이런 내용은 한 줄도 안 나올 겁니다. 모르죠. 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뭐 이런 데는 나오겠죠. 그럴 거고요. 적어도 정상적인 기자이고 현장 기자이고 언론 매체라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소환하면 응하겠다든지, 뭐 대장동은 뭐 나와 무관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정진상, 김용의 개인 비리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한다면 그런 내용들이
타이틀 제목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사법 리스크에 관한 기사로 도배가 될 겁니다.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면. 뻔하죠. 그건 뭐. 기자들의 관심사항이라는 건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이재명 대표가 또 실언을 한번 했다. 뭐 옛날에 뭐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 더 커지죠, 기사가. 이런 언론 리스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 측근들, 지금 뭐 측근 2명이 핵심이 구속돼 있지만 아직도 뭐 측근들 많을 테니까 그 측근들은 자, 이런 뭐 어느 기사가 나올지 뻔한데 뭐하러 하느냐, 이런 주장이 아마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러지 말고 기자들 질문은 받지 말고 그냥 일방적인 메시지, 일방통행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쌍방통행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늘 하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이거를 이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서는 없었던 일로 하는 거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이제 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없앴느냐는 건데, 만약에 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 이런 거 뭐 그 기자를 해본 사람 아니면 이게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뭐 이제 연말이나 뭐 내년 초나 뭐 한번 또 기자간담회를 아마 할 것이다, 이번에 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기자들이 추측을 하지만, 제가 보건대는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연말 연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그때 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서 부르느냐, 체포동의안을 뭐 저 법원에 청구하느냐, 그런 이제 청구해서 나오면 뭐 국회에 제출하겠죠?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그 정가의 이슈로 떠오를 예정인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때도. 다만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을 청구했는데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 부결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법원에서 기각될 것 같지는 않고, 아니면 뭐 체포동의안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소환 요청만 몇 번 했는데 뭐 안 나온다 도저히. 체포동의안 뭐 부결될 게 거의 확실한 거 아닙니까? 169석인데 민주당이. 그러면 그냥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다. 기소. 불구속 기소죠. 어차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뭐 이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매듭된 뒤에야 이재명 대표가 아마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오늘 했던 취임 100일을 그냥 넘어간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